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22일째로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5월 8일은 한국의 어버이날이었으며 5월 9일 어제는 필리핀에서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한인총연합회와 한국여성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어버이날을 맞아 코로나로 인해 어버이날 행사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어렵고 온종일 집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을 고려하여 유자차와 견과류를 43분께 가정으로 직접 배달했습니다. 한인총연합회 변재응 회장은 선물과 함께 보낸 서신을 통해 2021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서신으로 안부를 여쭙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기만 하다며 코로나19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일상으로 인해 외출도 제대로 못하시고 지인들도 마음 편히 만나지 못하시니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신가에 대한 안부를 여쭙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기원하며 예전 어르신들을 모시고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함께하고 노래도 부르고 장기자랑도 하면서 함께 어우러졌던 어버이날이 그립기만 하다고 전하면서 힘든 시기 부디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현주 한국여성연합회 회장 역시 모든 어버이들께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올해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을 뵙지 못해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며 하루속히 어르신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날이 오기만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의 코로나 확진자가 9일 7,174건이 증가하면서 1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100만 명이 확진된 4월 26일 이후 13일 만에 110만 명에 도달해 10만 명 증가에 소요된 일수가 11일에서 13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92.8%인 102만 2,224명이 회복되었으며 18,472명이 사망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장기간의 폐쇄로 인한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MECQ 지역에서 일부 산업을 더욱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노갈라레스 내각 장관이 밝혔습니다. 노갈라레스 장관은 6월에는 자격에 따라 조정됩니다. 만약 수도권 플러스 버블 지역이 GCQ로 다운그레이드 되면 훨씬 더 좋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의 확진자가 걱정스럽다고 전하면서 6월 검역 상태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공격률, 2주 성장률 및 이용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광부는 5월 15일까지 검역 상태가 GCQ로 전환될 경우 해당 지역의 레저 여행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리로크 대통령 대변인은 5월 14일 이후 검역이 완화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 밤 다바오에서 주례 연설을 진행한다고 해리로크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필리핀 신임 엘레자르 청장은 올해 17,000명 이상의 경찰관을 새로 채용해 부패한 경찰관을 대체할 것이라고 9일 발표했습니다. 엘레자르 청장은 17,000명의 경찰관을 모집하여 내부 청소를 시작할 것이며 우리는 경찰청의 부패 후원 시스템을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레자르 청장은 모집 과정에서 신청자의 얼굴과 이름이 표시되어 후보자의 가족이나 친구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QR코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불법 경찰관을 해고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수사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 1,400명의 경찰관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작전 중에 사용할 신체작용 카메라 즉 바디캡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임 엘레자르 청장은 바디캡의 조달은 지속적이지만 필요한 수량에 비해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2019년 총 2,696대의 카메라를 구입했지만 실제 활용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경찰청은 바디캡에 대해 언제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각 경찰서 지휘관에 일임했습니다. 엘레자르 경찰청장은 안면 마스크 미착용 위반자는 경찰서 대신 바랑가이와 지방정부 시설에 구금될 것이라고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바랑가이 공무원과 협력하여 위반자들이 더 이상 경찰서로 이동되지 않고 바랑가이 또는 지방정부가 지정한 구금시설로 이동하여 과밀 및 전염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벌금이 필요한 경우 조례 위반 벌칙금을 발부하고 귀가시키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엘레자르 청장은 통금시간 위반자에 대해 처벌하지 말 것을 각 경찰관들에게 전했습니다. 옥타 연구소는 최근 몇 주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모니터링에 따르면 수도권은 5월 14일까지 하루 평균 1,900건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월 9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수도권의 재생산 지수가 0.67로 감소하면서 5월 2일부터 8일까지 하루 평균 2,172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급등 정점에 비해서 61%가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에 대한 양성률은 하루 평균 23,100건의 검사에서 14%를 기록했으며 병상 점유율이 50%대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5월 14일까지 수도권 및 인근 지역에 대한 검역을 M20Q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월드의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8명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월드가 조사한 자료는 1분기 GDP가 마이너스 2.6%를 기록하며 2020년 4분기 마이너스 8.9%에 비해 완화되지만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0.7%에 비해서는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사분기 필리핀 정부는 GDP 전망을 6.5에서 7.5%로 전망했으나 필리핀의 봉쇄가 연장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GDP의 감소는 5분기 연속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리핀 경제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9분기 연속 위축됐던 마르코스 시대 이후 가장 긴 경기 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8년 농업 생산 가치를 기준으로 2021년 1분기 농업 생산 가치는 3.3% 하락했으며 이는 가축 및 가금류 생산 감소가 원인이며 농작물과 어업은 모두 생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의 전체 농업 생산량의 58.8%를 차지하는 작물에 대한 생산 3.3% 증가했으며 벼와 옥수수 생산은 각각 8.6%와 6.5% 증가했습니다. 전체 농업 생산량의 14.2%를 차지하는 축산물 생산량은 24.2% 감소했습니다. 돼지 생산량이 25.8%로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농업 생산량의 13.3%를 차지하는 가금류는 7.4% 감소했으며 닭고기 생산량이 11.2%로 가금류 감소의 원인이었습니다. 수산물은 전체 농업 생산량의 13.7%를 차지하는데 이 기간 동안 0.6% 증가했습니다. 머드크랩이 20.2% 증가했으며 가다랑어는 19.0% 증가했습니다. 필리핀의 농업 생산액은 3,848억 페소로 2020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필리핀의 3월 총 무역 수지가 157억 8천만 달러로 연간 22.5% 성장했으며 올 2월 대비 4.5% 성장했으나 지난해 3월 대비 마이너스 16.3% 하락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무역 적자는 2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월 수출은 6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31.6% 증가했으나 2020년 3월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15.8%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9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16.6% 증가했으나 이 역시 2020년 3월 대비 마이너스 16.7%로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수출 효자 상품인 전자제품이 35억 9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또한 수입에서도 전자제품이 24억 9천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1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입 또한 중국이 23.4%를 기록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은 2억 2천만 달러로 3.2%를 차지했고 수입은 6억 6천만 달러로 7.3%를 차지해 중국, 일본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을 허용하지 말 것을 항공사에 재요청했습니다. 이민국은 필리핀은 현재 유효한 비자와 기존 비자를 가진 외국인만 입국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은 여전히 일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모렌테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도착하면 출발지로 돌아가는 첫 번째 항공편을 예약해야 하고 항공사도 벌금과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관관 태스크포스의 결의안에 따라 모든 도착 승객은 14일 격리를 해야 하며 10일간은 공인된 격리시설에 대한 예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이 11일부터 인상되며 4주 연속 가격이 인상됩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0.75페소, 경유는 0.7페소, 등유 역시 0.7페소가 인상되며 11일 오전 6시부터 인상됩니다.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초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7.8페소가 인상되었으며 경유는 6.05페소가 인상되었습니다. 일로일로 세관은 지난 5월 3일 바콜로드시 빌라몬테 바랑가이에서 700만 페소 상당의 중고품 우까이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관이 압수한 물품은 중고 의료, 신발, 가방, 침대 시트 및 커튼 등이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고 의료에 대한 상업적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깔로칸 시장은 9일 일요일에 수도권 지역에 격리 프로토콜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법적으로 리조트를 운영한 혐의로 쿠바사 수다 리조트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리조트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적발되었으며 깔로칸 시는 리조트의 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산호세 델몬트 지방정부는 리조트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코로나 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격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라구나 깔람바의 한 리조트는 MECQ 상황에서 영업을 한 혐의로 벌금 통지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리조트 소유주는 파라냐케시에서 온 20명의 방문객에 대한 리조트 영업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불법 영업에 대한 적발은 깔람바 시 정부가 드론을 통해 리조트에서 2명의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는 것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필리핀의 지방 정부가 리조트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수산자원국은 비사야와 민다나오 지역의 조개류의 적조 현상으로 인해 독소에 오염되었다며 조개류의 채취, 판매 및 소비를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 바게오 바이노즈 골프장에서 운전 부주의로 인해 카트와 함께 추락한 플레이어와 동반자에 대해 골프장 측에서 카트 수리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캐디는 처음 라운딩을 하는 여성 플레이어에게 카트를 운전하지 말 것을 요청한 캐디의 말을 무시하고 카트를 운전하다 10피트 언덕 아래로 추락하면서 여성 골퍼와 캐디가 경미한 부상을 당했지만 카트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동반한 남성 골퍼는 여성 골퍼를 병원으로 옮기면서 모든 피해에 대해 변제를 약속했지만 마닐라로 돌아가면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골프장 측이 전했습니다. 골프 카트의 가격은 25만 페소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9일에는 립바에 있는 서밋포인트 골프장에 12번홀 그린 주변에서 중국인 골퍼가 공을 줍다가 연못에 빠져 선수와 캐디의 도움으로 구조되기도 하였습니다. 바기오시의 30세 여성이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위해 납치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부모가 반대하자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위해 자작극을 펼쳤으며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등 2가지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여성의 부모는 남자친구가 마약 소지 혐의로 투옥됐다 최근 석방되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벵겟 주 정부는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M29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벵겟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수를 감소하기 위해 검역을 강화했으며 5월 7일 벵겟에서 3살의 여아가 코로나로 사망하면서 최연소 사망자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벵겟주는 9일 기준 42명이 확진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 수가 621명으로 증가했으며 벵겟 제너럴 하스피탈 병상이 가득 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0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6,846명이 발생해 총 110만 8,826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90명이 추가되어 18,562명으로 사망자가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67%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9,197명에 이어 8,193명이 회복되어 103만 367명이 회복되었으며 회복률은 92.9%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59,897명이며 수도권 중환자실 이용률은 67%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율은 13.9%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부는 지난 8일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만 회에 대해 수도권에 50만 회 이상을 배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보건부 베르게르 차관이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박, 스푸트니크 V 백신 등 현재 700만 회의 백신이 도착했으며 오늘 중으로 파이자 백신 19만 3천회 분량이 도착 예정입니다. 5월 4일 현재 170만 명이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7.84페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5원 내린 1113.8원에 마감되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32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태평양의 적도 수렴대의 영향으로 새로운 저기압이 형성되었으며 11일 필리핀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상청 발표를 모니터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다구판의 체감 기온이 51도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외부에 중요한 일이 없을 경우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무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출할 경우에는 수시로 휴식을 취하며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기상청은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최고 기온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5월 11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6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이며 일출은 오전 5시 29분, 일몰은 오후 6시 15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